자, 여러분 교재에 288페이지에 정통적 분석 기법이 나오는데 우선 시험 문제에 나오는 지문을 한번 볼까요? 자, 우선 지문에 출제되는 것은 이 화폐. 자, 우리 저번 주에 배우셨을 때 화폐 뭐를 배우셨죠? 시간, 가치를 배우셨죠.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즉 미래 가치, 현재 가치 이걸 구분해서 고려한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 이렇게 출제하기도 하고요. 또 밑으로 출제, 요거 이렇게도 또 출제해. 할인 기법. 네? 이것을 우리는 할인 기법이라고 해요. 또 화폐 시간 가치를 또 뭐 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은 할인을 하지 않는 거. 할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비할인. 여기는 할인을 하니까 할인. 할인을 하지 않으니까 비할인. 비할인 기법이라고 해요. 자, 시험 문제는 우선 요 지문이 출제를 또 많이 하는 지문이다. 그러면 화폐에 우리가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이 있고 화폐 시간 가치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으로서 뭐가 나오죠? 지금 제일 먼저 지금 나온 정통적 분석 기법.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우셨던 뭐가 있어요? 어림 세법. 이제 또 배우시게 될 비율 분석법. 이것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정통적 분석 기법을 보면은 이 정통적 분석 기법은 또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어요. 우선은 단순 해수 기간법, 그리고 우리가 회계적 이익률. 여러분 회계적 이익률을 다른 말로 회계적 수익률, 예? 회계적 수익률 또는 평균 이익률, 평균 수익률이라고도 해요. 회계적 이익률법 또는 평균 이익률법이라고도 해요.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이 단순 해수 기간법을 보면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게요. 자, 시험 문제 보면요. 영년이라고 많이 나오거든요. 표가 주어질 때 영년. 영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재. 영년은 뭐죠? 현재. 그러면 현재 마이너스 3억 원 하면 얼마? 마이너스는 돈이 나간 거. 그러면 현재 시점 투자 금액이 얼마다? 3억이다 이 말입니다. 이 표의 의미는 현재 시점 돈 나간 투자 금액이 얼마? 3억이다. 그럼 투자를 했어요. 그럼 1년 차에 1억이 들어왔어요. 또 2년 차에도 또 요 1년 동안 또 얼마 들어왔다? 1억. 또 1년 차에 또 얼마 들어왔다? 또 1억. 또 여기도 얼마? 1억. 이렇게 오면. 그러면은 현재 시점 투자 금액 3억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린다? 1억 되니까 몇 년? 3년. 대답은 이렇게 잘 하시는데 왜 시험 가서 틀려요? 28회 시험과 16회 시험이 나왔거든요. 표 주어지고 몇 년 걸리느냐. 이걸 못 찾아요. 네, 이걸. 그래서 3년 걸리죠. 이걸 뭐라고 해요? 단순 해수기간이야. 그러니까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을 가지고 현재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뭐라고? 단순 해수기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근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하지 않았죠? 할인을 하지 않았으니까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뭐? 비할인 기법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독립이란 말 나와요.
독립이라는 건요, 마시기로 독립이라는 말은 한 투자 안의 의사결정이 다른 투자 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게 각각 독립이다. 각각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영향 판단한다. 독립적 투자일 경우에는 이 투자 안에, 자, 투자 안에 있어서의 회수기간.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몇 년? 3년이다. 이 3년이 기업이 목표로 설정한 회수기간이 5년이다. 5년보다 뭐 더 짧아요. 그러니까 더 빨리 회수한다. 그럼 투자를 할까 말까요? 더 빨리 회수한다. 그러면 투자를 해야겠지. 그런데 이 투자의 회수기간이 목표로 하는 회수기간보다 이게 어떻게 돼요? 반대가 돼서 여기 길다. 여기 5년인데 여기는 몇 년? 8년이다. 그럼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이 크니까 이때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상호 배타적 투자 아니다. 자, 상호 배타적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요, 항상 투자를 하는 것만 따집니다. 항상 뭐를 따진다? 투자를 하는 것. 투자를 채택하는 것만 따져요. 자, 우선은 투자 안에 회수 기간이 목표로 하는 회수 기간보다 뭐 짧은 기간 중에서 가장 가장 짧은 걸 선택했어요. 가장 짧은 단기를 선택했다. 가장 짧은 단기를 선택한다. 요걸 28회 시험에 우선 또 출제를 했어요. 요 계산 문제는요, 16회와 28회 계산했고요. 요 지문, 상호 배타적 투자는 또 28회 시험에 또 출제한 지문. 자, 회계가 들어가면 뭐죠? 자, 여러분, 회계 장부가 있죠? 회계 장부. 그 장부에 기록된 걸 가지고 계산했다. 예? 회계 장부 가지고 계산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회계적 수익률. 자, 회계적 수익률 또는 회계적 이익률 또는 평균 이익률은 어떻게 나오냐? 연평균. 평균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연평균. 매년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순이익을 매년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연평균, 뭘로? 연평균 투자한 금액으로 나눠요. 자, 이 수식이죠. 이 수식은 24회 시험에 나왔어요. 시험에 이렇게 냈거든요. 회계적 이익률은 연평균 순이익을 연평균 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맞는 질문. 24회 시험에 출제된 질문. 이 회계적 이익률이 기업이 목표로 하는 이익률. 자, 기업이 목표로 하는 이익률이 5%다. 자, 기업이 목표로 하는 이익률이 5%인데 회계적 이익률이 뭐 10% 나왔다. 더 컸다. 그럼 투자를 목표로 하는 이익률보다 크니까 투자를 당연히 해야겠죠. 이때는 투자를 뭐 한다? 채택. 근데 이게 작으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상호 배타적 투자할 때는 어떻게 돼? 상호 배타적 투자이다. 그럼 아까 위에처럼 투자하는 것만 따져요. 투자 채택하는 거. 회계적 이익률이 목표로 하는 이익률보다 뭐 큰 투자한 중에서도 회계적 이익률이 가장 큰 투자를 선택한다. 요거는 29회 시험에 또 출제를 한 질문. 가장 큰 투자를 선택한다.
뭐 여러분 별로 어려운 용어는 아닌데, 그래서 이거는 진짜 간단하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이제 나오는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 나오죠. 요거는 여기 나오는 거.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거. 자, 할인 현금 흐름. 현금 흐름은 아까 배우셨는데, 할인은 뭐죠? 디스카운티드 캐시 플로우 DCF법이라고 해. 여기에다가 또 현가가 들어가. 여러분 현가가 뭐죠? 현재의 가치잖아요. 자, 여러분이 이 얘기거든요. 자, 1년 후에 1억이 현재 얼마? 1년 후에 1억이 현재 얼마? 1억보다 작아요. 할인하니까. 그럼 2년 후에 1억도 현재 얼마? 1억보다 작아요. 3년 후에 1억도 현재로 하면 1억보다 작죠? 다 더해봐야 3억이 안 돼요. 그럼 뭐? 4년째 더 할인해서 들어와야 돼. 그래서 이걸 다 더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한 다음에 현재 투자 금액 3억을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우리 뭐라고 한다? 현가 회수 기간이라는 거예요. 현가 회수 기간. 현가 회수 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가 회수 기간은 현재 가치로 할인하거든요. 반드시 현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현가 회수 기간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무슨 방법? 할인 기법. 그래서 여러분 17회 시험과 19회 시험에 출제한 지문. 요거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요걸 2번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DCF법. 여러분 요거와 이 정통적 지금 배우셨던 정통적 분석 기법이죠. 요 두 가지를 묶어서 시험 문제 원래 출제한다. 원래는 작년은 계산 문제 냈기 때문에 원래는 이론. 최근 5년 동안 이론 내다가 작년 계산 문제 냈거든요. 그럼 원래도 이론. 그 이론 낼 때는 아까처럼 지문 말로 출제해요. 원래 여기 어렵지 않습니다. 말로 출제할 땐 쉬워요. 작년 계산 문제는 어려웠지만은 하여튼 올해 이론으로 출제를 한다. 올해 시간에. 또 출제하는 분. 두 개를 묶어서 출제를 해요. 그럼 DCF법의 첫 번째가 뭐다? 첫 번째가 현재 가치. 여러분 현재 가치를 뭐라고 배우셨어요? 현재 가치를 우리 저번 주에 현가. 순현재 가치법을 순현가법. 순은 뭐죠? Net Present Value 해서 NPV법. NPV법이라고 해. 자, 순현재 가치법 개념. 이것도 2번 출제한 질문. 자, 개념 2번 출제했는데, 자, 이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반드시 뭐를 기준? 세후 소득이다. 세후. 세전이 아니라 뭐를 기준? 세후 소득 기준. 그리고 여러분 부동산을 우리 저번 시간에 취득을 해서 보유기간 동안 뭐 한다? 운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뭐 한다? 처분을 하죠. 보유기간 동안에 여러분 저번 주 배울 때 운영에 따른 뭐를? 임대료 수입을 뭐라고 해? 소득이득. 처분 시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 뭐라고? 자본이득. 요걸 다 고려를 해야 돼. 그럼 5년 보유하면요. 5년 동안 임대료 계산은 매년 하니까 소득이득 몇 번 계산하니까 5년 보유하면 5번 계산해야 돼. 매년이니까. 그래서 요 전체 기간, 투자 기간이죠. 그래서 전체 기간, 투자 기간 동안에 뭐를 반영한다? 현금,
흐름을 반영한다. 전체 기간 동안 취득해서 처분할 때까지 전체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을 반영하기 때문에 정밀하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밀하게 분석한다. 어림세법은 뭐 아까 어림잡아 얼마니까 간단하게 분석하지만 정밀하게 분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시험 문제 아까 세후 소득이니까 자 개념 한번 볼까요? 두 번 출제했죠.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세후 소득의 현재의 가치 할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할인을 해야 되니까 현재의 가치로 뭐 할인해요. 장래 예상되는 우리 세후 소득의 현재 가치의 합계와 처음에 투자 비용으로 지출한 지분의 동그라미, 지분은 자기 자본입니다. 지분의 현재 가치 합계를 서로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순현가법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 순현가법의 개념에 따라 이 순현가, 요게 여러분이 2년 전, 3년이죠. 29회 시험 정답. 보기 5개 주시고 옳은 거 찾아라. 요게 정답. 순현가 개념. 하여튼 개념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순현재 가치를 NPV인데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돈 들어오는 거 뭐죠? 현금 유입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를 PV라고 하고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출의 또 무슨 가치? 현재의 가치. 이것을 현재 시점 투자한 금액 I. 근데 요 두 개를 뭐 해준 거? 빼준 거. 요 두 개를 빼준 거. 빼준 것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순현가.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내거든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뭐? 차감, 뺀값, 차감한 값을 뭐라고 한다? 순현가. 요거 3년 전에 정답 지문. 개념 알면 바로 답이 나와요. 이런 건 틀리면 안 되잖아요. 항상 개념은 중요해요. 순현가의 개념, 요거 모르면 안 된다. 항상 투자의 판단 시점은 무슨 시점? 투자의 판단 시점은 현재 시점. 항상 이 투자의 판단 시점은 무슨 시점? 현재 시점. 이때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을 뭐라고 하죠? 수익.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유출은 뭐다? 비용인데 현금 유출은 뭐라고 해요? 아까 총 투자한 금액이 아니라 뭐다? 지분 투자한 금액. 응? 지분, 자기 자본. 그러니까 총 투자한 금액은 뭐다? 내 돈에다가 뭐를 대준 거? 남의 돈을 대준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 지분 투자한 금액. 지분을 얘기한다. 지분. 지분을 지분 투자액이라고 하죠. 자, 이때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해야 되는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할인율로서 뭐를 사용한다?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자, 우리 저번 주에 배우셨던 용어 요구 수익률인데 요구 수익률은 최소한 수익률이잖아요. 자, 여러분 최소한의 수익률인데 여러분 내가 투자하면 최소 몇 프로? 사람마다 다 다르죠. 똑같을 수 없잖아요. 공산주의도 아닌데 사람마다 다 다르지.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투자 주체에 따라 동일하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기 때문에 다 다르기 때문에 무슨 수익률? 주관적이야. 객관적이 아니라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 수익률로서 투자 주체에 따라 다릅니다. 이건 상식으로. 이런 거 시험에 나오면 틀리면 안 되잖아요. 상식으로 생각해야지. 투자 주체에 따라 다 다르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야 순현가를 계산할 수 있죠.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내요. 순현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할인율인 요구 수익률이 결정되어져야 한다. 딱 나오면 맞는 지문이야. 왜?
요걸 알아야 할인을 해서 순현가를 계산하니까. 되겠죠? 그 시험은 그렇게 딱 지으면 또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그런 걸 여러분 교재에 낼까요? 그거 왜 내? 교재에 왜 적어줘? 안 적어줘야 여러분 틀릴 건데. 예? 안 적어줘, 교재에 없어야 여러분 시험 문제 출제하면 틀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왜 고민하거든. 여기 들어봤긴 봤나?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없는 지문을 막 퍽퍽 출제를 합니다, 항상. 자, 그러면 이제 또 출제라는 거. 독립적 투자일 경우에 순현재 가치, 그거죠. PV에서 뭐를 뺐다? I를 뺀 건데, 항상 여기서 주의를 할 건 0보다 크냐, 작나. 이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 순현재 가치는 뺀 거거든요. 지금 뺐잖아요. 뺀 거기 때문에 항상 0을 기준해. 뺀 거기 때문에 뭐를 기준? 0을 기준. 그럼 시험에는 뭘로 출제한다? 요걸 우리 1로 출제. 1로. 1이 아니라는 거. 0. 그러니까 암기 잘 요 0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암기할 때 순, 0 이렇게 암기하면 돼. 순, 뭐? 0. 아, 여기 참 보면 시험에 막 헷갈리는가 봐. 1로 딱 출제했는데 왜 틀린지 몰라. 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시험에 진짜 내요. 1로. 근데 아니 0이나 1이나 뭐 이렇게 물어. 그럼 0.5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주의를 해야 돼. 순현가는 뺐기 때문에 뭐를 기준? 0을 기준. 0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현금 유입의 현가가 현재 투자한 금액보다 많기 때문에 투자를 뭐한다? 채택을 하고, 반대일 경우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 기각을 하겠지. 자, 그러면은 상호 배타적 투자일 경우에는 자, 이제 다 배웠으니까 상호 배타적 투자일 경우는 항상 뭘부터 따진다? 투자를 하는 것부터, 투자하는 것 중에서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큰 투자한 중에서도 순현가가 순현가가 가장 큰 투자를 하나 선택을 하면 나머지는 뭐 한다? 배제시키는 것을 말한다. 자, 이런 게 있거든요. A의 순현재 가치 1억이다. 자, B의 순현재 가치, A의 순현재 가치 1억, B의 순현재 가치는 얼마? 2억이다. 더해주면 3억이 되느냐 이거야. 네, 요걸 묻는 거예요. A와 B에 함께 투자를 했다. 함께 투자했을 경우 순현가가 3억이 된다. 왜? 금액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매덕 금액으로 나왔죠? 예, 금액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요게 항상 성립한다. 이걸 뭐라고 해요? 가치 가산의 원리라고 해요. 가치 가산의 원리가 항상 성립을 한다. 가치 가산의 원리가 항상 성립을 하면은 투자자의 재산이거든요. 요거 한자로 쓰면 요거 웰스, 투자자의 재산 웰스, 요것을 투자자의 부를 우리는 항상 뭐 한다? 극대화시켜준다. 항상 극대화시켜주는 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통상 순현가법이 이제 뒤에서 배우시게 될 내부
수익률. 뒤에서 배우시게 될 내부 수익률보다 이론적으로 뭐하다? 우월하다. 투자 판단의 준거로서 항상 이론적으로 일반적으로 우월하다. 왜? 부를 항상 극대화시켜주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순현가법을 응용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순현가법을 응용해서 나온 게 두 번째가 뭐다? 수익성 지수법, 프로피터빌리티 인덱스. 근데 요 계산, 여러분 계산 문제가 두 번 출제했어요. 계산 문제가요, 25회와 작년 31회인데, 여러분 계산 문제가 두 번 출제했는데 요거 풀어야 돼, 말아야 돼. 작년 시험, 25회 시험, 요거 시간 오래 걸려. 여러분 푸는 순간 떨어지는 거야, 이런 거는. 아, 진짜요. 알아도 풀면 안 돼요. 왜? 시간 걸리거든. 예? 작년에 요것도 보니까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나는 요거 많이 얻어먹어요. 교수들이 뭐 한지 아세요? 우리는 미리 여러분 시험 치면 저들이 먼저 봐요. 검토를 좀 해요. 여러분 끝나자마자 보는데 뭐 별 하잡다 이렇게 가는데, 아, 막 뭐 무슨 이신청 그리 많은지. 이신청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 이상하대. 이신청 많이 해주면 받아준다? 웃기는 얘기. 교수들 그 답변 단다고 힘들어서 뭐 한다? 안 받아줘. 뭔지 아세요? 많이 할 거 받아주죠? 안 받아줍니다. 소송 걸어. 귀찮거든. 소송 걸면 누가 해야 돼? 판단은 판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올 때 뭐만 답변 서면 돈이 왔다 갔다 하거든. 요건 돈이 안 줘. 어? 교수들 힘든데 왜 그 돈 안 되는 일을 해?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송 가라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시험 칠 때 이 신청 많이 하면 좋은 것 같죠?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딱 60점에 한 개 맞고 합격하는 게 최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항상 그 얘기하는데, 요것도 작년에 20년 들어왔는데 아무 하자가 없는데, 내가 현금, 응? 현재 가치, 미래 가치를 모르니까 막 20년이 들어온 거야. 그 출제 교수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학원 강사 욕합니다. 저도 대학 강의하면서 이게 내보고 해서, 야, 학원 강사한테 좀 자제시켜라. 너네 뭐 가르치는데 이렇게 막 하냐. 그래서 뭐를 한지 아세요? 시험 문제 낼 때 이제 여러분이 암기비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개론도 암기비법, 뭐 암기비법 많대요. 그래서 개론에 암기비법 하는 거 다 빼고 출제한다. 뭔지 아세요? 작년, 재작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는 뭐도 암기비법 하는 거 다 빼고 출제한다 이거예요. 뭐 이름 모르면은 떨어져라 이거야, 개론. 그래서 여러분 개론을 60점 맞기가 힘들어요. 옛날에는 과락면하기 뭔데 요즘은요 개론 50점 하기 힘들어요. 왜? 수능식으로 출제하기로 하거든. 수능식이 게 뭔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박스. 수능식을 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개 아니면 5개인데 여기서 옳은 걸 찾아라. 그러면 지문을 확실히 모르면 틀려. 이건 암기법 안 통해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문제를 우리 몇 문제, 작년에 23문제. 보통 박스 이런 건 15문제 내도 어려운데 23문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기에다가 계산 문제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문제는 박스가 15 민법 개론 요건데 민법은 9개 하고 여기서 개론을 23개로 빠졌어. 민법은 쉽게 내고 개론은 어렵게 내기로 합의를 본 거예요. 뭔지 아세요? 원래 시험 뭐가 어렵다? 개론이 어렵다 이거지. 뭐 고민할 게 있어요. 개론 수능 시험에서 어렵습니다. 박스로 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해 안 하면은 틀린다는 얘기예요. 아까 했죠? 우리 단순 암기비법 한 건 출제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 뭐 2-3문제 출제할까 말까. 그래서 여러분이
출제 요거 있죠? 여기 우리 국가 지원하는 게 있어. 생산성 본문이나 이런 데 뭐 도에는 그걸 딱 보면서 요거 승인 내죠? 국가에서 세금 주면서 다 요거 보면서 교수 이렇게 강의해? 다 X 하면서 뭐를 한다? 출제 다 감안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개론이 어렵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개론 단순 암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작년 합격률이 팍 떨어졌어요. 36만 시험 쳤는데 얼마? 15,000명 합격했어요. 그 15,000명 중에 1차 통과한 사람, 동차 합격한 사람이 적어요. 왜? 다 개론에서 물 먹었어. 왜 그러면 재작년은 얼마? 재작년이죠. 재작년 합격자의 30%밖에 합격 못했어요. 동차 합격자가. 개론에서 다 떨어진 거예요. 왜? 암기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노량진 같은데 여러분 그 수업 듣잖아요. 노량진에서 예를 들어서 시험 5,000명 쳤다. 5,000명 중에 합격자 몇 명? 100명 안 돼요. 왜? 암기 필요 안 된다니까 이제. 다 떨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처럼 99% 불합격하면 안 되니까 옛날 개론 99%다 과락이잖아요. 지금 60점 해라. 옛날에는 40점 못 넘었어요. 개론이 12회 시험과 15회 시험은. 다 과락이야. 과락 몇 문제? 40문제 중에 40문제, 5문제, 6문제 푸니까 나머지 다 모르겠다. 이거. 안 배웠다 이거야. 뭐예요? 강의는 다 해줬는데. 여러분 뭐 배웠어? 암기만 배운 거지 뭐. 이렇게 출제를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개론은 어렵게 내면요, 여기 못 풀어요. 그래서 여러분, 범위가 그래서 지금 주어졌지만은 대학교 3년 배우는 걸 여러분 2개월 배우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3년 배우는 거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거 안 낸다니까? 그럼 왜 강의했냐? 여기 바이블이야. 기본이라서 강의해 주는 거야. 기본. 요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예? 또 EBS 교재죠. 그러니까 출제를 요걸 기준해서 출제한다. 수능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안 나오는 게 가끔 4-5문제 나와. 그건 왜? 틀리라고 내는 문제. 그런 건 틀려줘야 예입니다. 그래서 늘 그건 틀려줘야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제 풀 때 안 배운 거 우리 교재에서 안 배운 거 나왔다 하면은 이건 틀리라고 내는 문제다. 그래 빨빨 넘어가야 돼. 스킵. 그래서 합격 제일 빨리 한 사람은 스킵을 잘 내야 돼. 개론뿐만 아니라 민법, 공법 이런 거 스킵. 그걸 하면 합격은 빨라집니다. 자, 1차에서는 개론이 키워드고요. 민법은 쉬워요. 민법 고득점 맞으면 법에 일단 자신 있다. 민법 고득점 맞으면 돼요. 80점. 민법은 쉬우니까 문제가 요즘 쉬워져요. 작년에도 거의 대부분 80 맞았을걸요. 그리고 2차는 중개사법. 80 넘어가면은 합격. 저희 친구가 출제하거든요. 어렵게 안 내요. 예, 귀가 아프대. 어렵게 내면 요거 넘어간다고 중개사법 다 80 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키워드 잘해서 원래 합격하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0월 30일인데. 6개월 공부해서 합격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아까 있죠. 우리 별표해 준 것, 이제 나중에 세보세요. 몇 개 나오는가. 그 중에서 개론이든 민법이든 한 8개는 포기하세요. 포기해도 80점. 12개 포기해도 70점. 70점 맞아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중요한 것 중에서 지금 얘기해 주는 게 투자로 이제 끝나가는 시간이니까 이 별표 3개 것 중에서 난 요건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그럼 과감히 뭐? X. 책 찢어 던져버려. 책에서 보니까. 그렇게 해야지 뭐. 지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결정을 3월달 가서 결정할 때 내가 공부할 부분, 하지 않을 부분 미리 정해두세요. 이제 1월 이제 강의 끝나면은 개론 같은 경우는 정해서 나는 요것만 공부하겠다. 그렇게 딱 정해놓으면 돼요. 공부 안 하기 건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어제 틀리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12개 포기했다. 그럼 포기하면 돼. 그 몇 번? 답 4번 다 찍으세요. 12개. 그러면 3개는 맞아. 안 풀고 3개 맞는 게 낫지. 공부해서 다 틀린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유 있게 공부하시고, 하여튼 이제 투자 금융이 제일 어려우면서 문제 나오면 여러분 잘 틀리는 부분이니까 보고 아무리 봐도 이해 안 되겠다 하면은 포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출제 기준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수능 형태로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보면 여기 계산 문제 나오면 포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포기하는 부분을 쉽게 내버려요. 아까 했잖아. 문제, 지문, 순양가의 개념, 수익성지수의 개념, 내부 수익률 개념, 이런 식으로 쉽게 내고요. 여러분이 공부 많이 하는 부분이 있죠. 포기 안 하면 이걸 어렵게 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점수가 쭉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 안 하는 부분은 좀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런 것은 계산 문제 나오면 틀리겠다 해놓고 수식 나오면 맞추겠다. 말로.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출제할 때 어려웠거든요. 그럼 시험 문제는 2년 전에 또 출제할 때는요, 항상 우리 개념을 묻잖아요. 자, 개념을 물을 때는 분모 분자를 바꾸는 거예요. 항상 우리 분모 분자를 바꾼다. 그러면 뭐를 바꿔요? 분자는 유입이고 분모는 뭐다? 유출. 요걸 바꿔버려요. 근데 왜 문제 보면요, 왜 틀린지 몰라. 분모 분자 바꿨는데도. 그래서 위에는 뭐죠? 돈 들어온 현금 유입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 PV야. 현금 유출 현재 가치. 분모는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현재 투자금의 I.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의미거든요. 자, 여러분이 자, 예를 들어서 A 투자 상가, B 아파트, C 오피스텔 이 나오는데 순현재 가치가 1억이다. 그럼 1억이면 어떻게 돼요? 순현재 가치가 1억이면 0보다 크죠. 그럼 다 투자를 채택을 다 해요. 그럼 여러분 보고 물어봅니다. 어느 걸 할까? 하나 선택하라 하면 모르지. 머리 아프지. 다 투자를 하는 건데.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건 요게 중요한 거예요. 투자 금액 I. 투자 금액이 다른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A는 10억 투자했고 B는 15억 투자했고 C는 얼마? 20억 투자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투자 금액이 나오면 어느 거 투자? 당연히 뭐를 투자해야 돼? 요거 대답 이런 건 해야지. A를 투자하지. 그럼 A를 투자하면은 뭐 비교했어요? 비교한 거 있잖아요. B와 C를 비교했죠. 그래서 비교를 하잖아요. 다른 투자 대상과 비교할 때를 우리는 앞에 꼭 뭐를 붙여요? 상대적이란 말을 붙여. 이렇게 B, C 다른 투자 대상과 비교할 때는 앞에 꼭 붙이는 게 뭐죠? 상대적. 상대적 뭐를 나타낸다? 수익성을 나타낸다. 상대적 수익성을 나타낸다. 항상. 절대적이 아닙니다.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 우선은 상대적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분모 분자 주의해 두시고. 주의할 건 분모 분자로 주어질 때는 비율이거든요. 비율일 때는 1을 기준. 0 하면 안 돼요. 왜? 0 하면은 요거 곱하면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 항상 분모 분자 비율로 주어질 때는 뭐를 기준? 1. 그럼 시험 문제는 또 0으로 출제해요. 0이 아니라 뭐를 기준한다? 1을 기준한다. 1. 자, 1보다 크냐 작냐. 자,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현금 유입의 현가가 현재 투자 금액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뭐 한다? 채택을 하고, 이때는 반대로 투자를 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수는 뭐다? 수는 0, 수는 1. 암기해도 순, 영, 수, 1. 그러면은 기준 안 틀려요. 기준이거든요. 기준. 판단 기준. 그래서 수는 얼마? 0. 수는 1.
야, 원래 틀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상호 배타적 투자 아닐 때는 어떻게 돼? 항상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 여기서 가장 큰 투자를 선택하는 것을 상호 배타적 투자인데, 자, 주의할 것은요, 순형가법을 응용했기 때문에 이것도 할인율로서 뭐를 이용한다? 할인율로서 요거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할인율로서 뭐를 이용한다? 순형가법을 응용했기 때문에 뭐를? 요구 수익률을 사용을 하는데, 주의할 거는 이 비율이잖아요. 여기 0.7이면 몇 프로? 70%잖아요. 비율이니까. 그러면 A 투자 내 수익성 지수와 B 투자 내 수익성 지수를 더해주면은 A와 B에 함께 투자했을 경우 수익성 지수가 같느냐? 같지 않나. 예, 비율이니까. 비율일 때는 같지 않아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같이 가산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아요. 비율이니까. 비율. 자, 가치 가산의 원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하나 기억을 좀 해두시면서, 자, 요거 계산 어떻게 해요? 한번 A를 봤으니까 A는 얼마? 순. 현재 가치는 얼마? 1억. PV에서 I를 뺀다. I는 얼마? 10억. 그럼 PV는 얼마 나오죠? 11억. 그러면 수익성 지수는? 수익성 지수는 PV 11억을 뭘로 나눠준다? I 10억으로 나눠주니까 얼마? 1.1. 이렇게 구하는. 이렇게 표가 주어져서 이렇게 수익성 지수를 구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 세 번째 뭐죠? 내부 수익률. 자, internal rate of return에서 IRR법이라고 해요. 내부 수익률법. 개념은 뭐죠? 자,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내부 수익률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시험 문제는 또 뭐를 출제한다? 시험 문제는 내부 수익률. 우선 시험 지문에 순형가의 개념, 수익성 지수의 개념, 내부 수익률 개념, 이건 기본이고, 투자하느냐 안 하냐 기준, 예?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자, 내부 수익률은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무슨 가치? 현재의 가치. 그럼 시험에는 이걸 뭘로 출제한다? 현재의 가치를 미래의 가치로 출제해버려요. 그리고 또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출의 또 뭐? 현재의 가치.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는 현재 투자한 금액. 그 서로 뭐 한다? 서로. 요 두 개를 서로 뭐 한다? 같게. 이 두 개를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 이 두 개를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뭐라고 한다? 내부 수익률.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순형가법이나 수익성지수법은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지만은 내부 수익률법은 할인율로서 뭐를 사용한다? 내부 수익률을 사용한다. 진짜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까요? 자, 예를 볼게요. 1년 후. 자, 여러분 부동산 투자를 했어요. 1년 후에 얼마?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1년 후에 6천만 원의 현금 돈이 들어와요. 그러면 현재 가치로 할인하죠. 자, 여러분 우리 저번 주 배울 때 1년 후에 6천만 원이 1년 후에 6천만 원 현재 얼마냐? 1년이잖아요. 할인하면 일수. 되겠죠? 그럼 여기 뭐다?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그럼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현재 투자한 금액이 5천만 원이다. 현재 투자한 금액이 5천만 원이다.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서로 뭐? 서로 같게 만드는 요 할인율, 이 M을 뭐라고 한다? 내부 수익률. 그런데 문제는 이 내부 수익률을 계산하는데 뭐는 없어요? 요구 수익률이 있어 없어요? 요 수식에?
없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내부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요구 수익률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지문에 막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필요 없잖아요. 요구 수익률이. 그럼 요거 계산 어떻게 할까요? 요거 계산하면은 6천만 원은 양변에 1 플러스 뭐? M을 곱해주면 되잖아요. 양변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양변을 또 뭘로 나눠요? 5천만 원 나눠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나오죠. 얼마? 5분의 6, 1.2. 그럼 M은 0.2인데 내부 수익률은 퍼센티지 개념이니까 뭐를? 100을 곱해주니까 몇 프로? 2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계산을 할 때는. 자, 흐름을 한번 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두 개가 서로 같으면은 순현재 가치,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잘 봐야 돼요. 순현재 가치는 앞식에서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 뺀 거죠. 같잖아요. 서로 같으니까 얼마? 제로.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그럼 순현재 가치가 0이 될 때 우리는 내부 수익률과 뭐는 같다? 요구 수익률은 항상 같아요. 순현재 가치가 0이 될 때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은 항상 같고, 또 시험 문제 수익성 지수는 어떻게 나와요? 수익성 지수는 PV를 I로 나눴죠. 서로 같으니까 얼마? 1.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그럼 1로 만드는데, 그럼 시험 문제에 이게 나오거든요. 순현재 가치가 제로이면, 여러분, 뭐뭐이면 요까지는 뭐다? 앞에는 가정, 뒤에는 뭐다? 결론. 가정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지. 가정했으니까. 요게 0이면 두 개가 같거든요. 두 개 같으니까 수익성 지수는 얼마? 1이다. 이 지문 26회, 29회 시험에 출제된 지문.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내버려요. 그럼 반대로, 그럼 다음에는 이렇게 내겠죠? 다음 시험에는 수익성 지수가 뭐예요? 1이면, 또 이게 가정이잖아요. 그럼 순현재 가치는 얼마? 0이다. 이렇게 내버리겠지. 같은 말이지 뭐. 자, 그래서 내부 수익률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데, 내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이에요. 여러분, 내부거든요. 내부. 투자 사업 그 자체 내부, 투자 사업 그 자체 내부에서 장래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이에요. 이 기대 수익률이 뭐보다? 요구 수익률, 최소한의 수익률인데, 시험 문제 29회 시험은 또 실년,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로 출제했어요. 여러분, 투자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판단은 투자를 하기 전이잖아요. 실년 수익률이 아니야.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야지. 요게 크면, 기대 수익률이 최소한의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를 뭐 한다? 채택하고, 그 반대인 경우에는 뭐다? 투자를 기각을 하겠지. 자, 주의해야 할 것은 또 여기서 여러분, 여기 지금 1년이니까 몇 승? 1년이니까 1승. 3년이면 몇 승? 4제곱. 할인할 때. 5년이면 몇 승? 5승. 그런데 문제 1년이니까 M이 1개. 3년이면 M이 몇 개? 최대 3개. 5년이면 M이 최대 몇 개? 5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 과정에서 내부 수익률은 2개 이상의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도 있다. 근데 또 여기 4차, 여기 4승이다. 4승일 때 계산하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또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4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i는요, 허수야. 허수는요, 이렇게 대소 판별 못해요. 허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여기 예를 들어서 이 M 내부 수익률이 아까 2개 이상의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은 내부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내부 승일이 없어요. 내부 승일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 뭐죠? 허수잖아요. 실수의 내부 승일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은 바꿔 말해서 허수의 내부 승일은 존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지문들이 가끔 이제 시험에 출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시험에 나올 때 순형가의 개념, 수익성 지수의 개념, 내부 수익률 개념 중요하고요. 할인율, 순형가법과 수익성 지수법은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지만 내부 수익률은 할인율로서 뭐를 사용한다? 내부 수익률을 사용한다. 투자할 거냐 안 할 거냐 판단 기준이 중요하고, 자, 여러분이 내부 수익률법은 이런 게 있거든요. 자, A 투자의 내부 수익률이 10%다. 자, B 투자의 내부 수익률이 20%다. 그러면은 A와 B에 함께 투자했을 경우 내부 수익률이 30%가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비율로 주어졌잖아. 퍼센티지 비율로 주어지면 여기 성립하지 않아요. 같이 가산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부를 항상 극대화시켜 주지는 못한다. 그래서 순형가법을 적용을 해요. 자, 여러분 내부 수익률이 2개 이상이 나온다. 내부 수익 4개 나왔다. 그럼 어느 것을 선택해서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느냐? 비교 어렵거든요. 그 내부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으면 또 선택이 어려워요. 그때는 내부 수익률법 적용 못하고 뭐를 적용한다? 순형가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형가법이 통상 내부 수익률법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론적으로 뭐하다? 우월하다. 이 얘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험 문제 올해는 계산 문제보다는 뭘로? 개념, 특징에서 출제 예상이 되고 있다. 말로. 여기서 틀리면 안 됩니다. 말로는 시험 문제 쉽게 출제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포기하는 부분은 쉽게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좀 개념 정도 잘 확인해 두시고 잠시 쉬고 여러분이 이제 또 시험에 출제가 되는 비율 분석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